네, 안녕하세요. 7월 1일, 네, 주요 뉴스입니다. 네, 정말 오늘도 그죠? 네,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네, 우리 뭐 셀트리온 삼형제에게는 뭐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정말 또 최악의 또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2,300선 깨지면서 또 신저점을 경신을 했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대부분 마찬가지 또 신저가 경신을 했죠. 그래서 많이 또 하락을 했고, 뭐 매도가 매도를 지금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장 후반쯤에 미 선물이 거의 1%한 초중반대 해서 하락세까지 보였던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미 선물 다시 조금 약보합 수준까지 또 하락폭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다우가 0.21, 그리고 S&P 500 0.26, 그리고 나스닥 0.34%대에서 모두 아까 장 마감 때쯤에 그죠? 좀 미선물이 조금 하락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좀 하락폭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때 보통 조금 상승하다가 9시 45분쯤 이제 조금 그 고점 약간 찍고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반때 한 2시, 3시쯤 사이에 이게 조금 1%대까지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장 마감이 되고 나서부터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뭐 코스피가 그저 2300선 깨지고 조금 뭐 코스닥도 많이 하락했을 때가 좀 미선물 자체가 빠졌을 때 요때쯤인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상승세를 하락폭을 조금 만회를 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나마 다행이고요. 코스피의 수급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순매수 1위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148억 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뭐 아무튼 또 폴란드인가요? 네, 아무튼 수출권 또 임박됐다라고 있죠. 그래서 방산주가 오늘 또 괜찮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G전자 괜찮았고, 기아, 삼성물산, OCI, 하나솔루션.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은 계속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셀트리온 57억 기간 순매수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기간 순매도 1위 SK이노베이션 또 많이 올라갔다 오늘 또 많이 빠졌죠. 376억. 그리고 SK 하이닉스 오늘 52조 신저가 또 경신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 2차전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 S오일, 카카오, LG이노텍 다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순매수 1위 S오일입니다. 이 S오일이랑 조금 SK이노베이션이랑 지금 조금 좀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S오일 외국인 순매수 1위 부분이죠. 좀 여기서는 또 기간은 또 많이 팔았죠. 그리고 많이 또 하락했고, LG화학, NC소프트,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 해서 오늘도 그렇게 좀 게임주 자체가 뭐 전체 시장 자체가 또 안 좋았던 상황이었고요. 외국인 순매도 1위 삼성전자 2230억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오늘도 52조 신저가를 또 경신했던 날이었고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 SK 이노베이션,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삼바 등등 해서 계속 아무튼 매도세가 매도세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수급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순매수 1위 셀트리온입니다. 1009억대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1009억대가 아니고 아무튼 100억대네요. 100억대. 그리고 2위가 실리콘2인데 그죠? 2위랑 격차가 많이 나죠. 오늘 헬스케어 100억대 기간. 실리콘2, BH, SM, BH도 계속 좀 좋다고 하고 그죠? SM, JYP, 휴마시스, 뭐 레고캠바이오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간 순매도 1위 넥스트칩,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 해서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또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 나노신소재, 첨보, LX세미콤, 우림 PTS, 아프리카TV, 대주전자. 외국인 순매도 1위 LNF, 다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팔았죠. 그리고 BH, 그리고 알테오젠, 다윈시스, 시젠 순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기관들이 그죠? 상대적으로 외인보다 기관들이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정권 방송이든 정권사 레포트든 그죠? 좋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금일 뭐 네이버 공시가 나왔네요. 367억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
뭐 주가가 계속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죠. 네이버가 367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장외 주식에서 처분키로 결정했다. 이게 소각이 아니고 처분이네요. 네. 회사 측은 자사주 처분 목적에 대해 보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대상 자기 주식 취급, 네, 직업 차원이다. 이게 소각이 아니고 그죠. 처분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또 호재는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 유동 물량 자체가, 유동 주식수 물량 자체가 더 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러한 이유 부분으로 그죠. 자사주 매수를 했으면 자사주 소각을 해야 진짜 본격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처분입니다. 처분. 네, 소각이 아니고. 7월에 네, 코스피 2200까지 떨어질 수도 해서 금융권 디드폼 먹구름이라고 하는데 그죠. KB증권에서 가장 조금 보수적으로 2230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장중에 2300선이 잠깐 깨지면서 2200 후반대까지 조금 빠졌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권사들 뭐 2200에서 2500, 2230에서 2450, 2250에서 뭐 2500, 2250, 2250 대부분 조금 네, 2200대에서 2250대 신한금융투자가 가장 조금 보수적으로 2200대 부분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1분기 실적 기준상으로만 보면 네, 말 그대로 조금 뭐 아주 저평가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죠. 뭐 PBR 기준상으로.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상으로 2분기 실적들이 기업들이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 증시도 마찬가지죠. S&P 500에 해당되는 네, 기업들 2분기 실적 많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도 그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7월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되며 코스피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업의 이익 하향 조정이 7월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라며 이익을 중심으로 한 주가 산정 평가는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 네, 이러한 이유 부분으로 아무튼 2200 초중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법무부 장관이죠. 네, 한동훈 미국의 뉴욕 남부검찰청 정권금융범죄수사단장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 부분은 말 그대로 정권금융범죄수사단의 뭔가 노하우라든가 그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 부분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7일 이뤄지는 미국 출장에서 미국 네,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등과 추가로 만남을 갖는다고 합니다. 정권범죄합동수사단 재가동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한 행보로 읽힌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서울 남부지검에 이전 정권서 폐지한 합수단 부활을 지시하는 등 경제범죄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노하우를 얻기 위한 부분이겠죠. 네. 아무튼 뭐 개인 투자들한테는 또 좋은 소식이죠. 관리 감독 처벌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죠. 불법 공매도든 뭔가 그게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이복현 네, 정권사 애널리스트 만났는데 네, 그 애널리스트 각 뭐 담당들이 공매도 규제 완화 언제 하냐고 그것만 물어봤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 황병진 애널리스트, KB증권,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JP모건, 네, 이코노미스트 뭐 등등에서 만났는데 질문사항이 공매도 규제 완화 언제 하느냐, 공매도 규제 완화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단은 규제 완화 제안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지금 금감원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의견을 청취 중이다라고 해서 신중론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도 신중론 부분인데 그죠? 일단 오늘 또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조금 또 완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반대 매매 우려 완화에 금융정권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키로 했다고 합니다. 오는 4일부터 3개월 동안 정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의 유지 의무가 면제되고 7일부터 3개월간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또 금융감독국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 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항이고, 원래는 140%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상장사의 일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완화 제한, 이 부분도 이제 6일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과거 이전 정부에서 했던 부분 그죠. 이거 말고 또 정권 안정 펀드, 뭐 정권 안정화 펀드 부분도 있었죠. 일단 그 두 개 부분이랑 또 마지막에 대한 부분,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 이게 있었는데 그죠. 지금 현재 뭐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듯 합니다. 오늘 일단 2300선 깨지자마자 이렇게 바로 나왔는데, 일단은 뭐 저희들이 원하는 건 그죠.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죠. 종근당마저 사흘 새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단 기업이 세 곳이다 해서 우리 셀트리온, 그리고 아까 올려드렸던 크리스탈 노지믹스, 그리고 종근당 부분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손을 떼고 있다. 불과 사흘 만에 종근당, 크리스탈 지노믹스, 셀트리온 등 3개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꼽았다고 하고요. 또 다른 거 있었죠. 아까 패스트 트랙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 그래서 개발 중단. 어떻게 보면 뭐 조금 그죠. 이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또 늦은 대응이 있지만, 또 다른 회사에 대비해서는 또 발빠르게, 물론 또 이전에 또 중단을 했던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계속 지금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은 계속 하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백신에 대한 부분도 SK 바사 백신 개발했는데 그죠. 일단은 백신 개발 소식 할 때는 조금 장중에 잠깐 올랐다가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또 거의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SK 바사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원래 좀 수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발도상국들 대상으로 특허 재산권 자체가 해지가 되죠. 그래서 자체 내에서 백신 생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출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요. 유럽, 미국 항만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업이 되면 또 공급망 불안, 또 이슈가 되는 상황이겠죠. 독일 주요 항만 이달 들어 2차례 일시 파업, 미국 서부에서도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이렇게 파업하게 된 이유, 임금 인상 부분 때문이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관련 또 그 인원들이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임금 인상을 해달라라고 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또 뭐 쉽지만은 않죠. 이러한 이유 부분으로 조금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상증자 기업 급등하자 투자자들 우리도 합시다. 그죠. 뭐 무상증자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한가죠. 공구, 우먼, 뭐 조강, ILI, 뭐 실리콘2 등등해서 뭐 아무튼 무상증자 한다고만 하면 기본적으로 상한가 한 방은 기본으로 갑니다. 요즘엔 주가가 잘 안 오른 종목이 있으면 소액주주나 펀드 매니저들이 무상증자 하라고 요구해요. 무상증자 하면 오르잖아요. 정권가에서 무상증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보유한 여윳돈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29일 무상증자 권리락을 맞은 공구 우먼, 이 거래일 연속도 상한가, 마찬가지 조강 ILI, 노트스는 거의 뭐 6거래일 연속 상한가, 모아 데이터도 무상증자 검토, 뭐 예고 검토 중이라는 또 예고 공시를 냈죠. 실리콘2도 그저 검토한다는 소식만으로 상한가, 최근에 뭐 확정이 된 부분이고, 아무튼 무상증자 하여튼 우리 뭐 셀트리온도 그죠, 뭐 무상증자를 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 자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극히 뭐 희박하지만 일단은 뭐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는 나름 시장 대비해서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무상증자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기업에 대해서는 그죠, 짧으면 그냥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해서 그냥 들어갔다가 팔고 바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코스피 2300 깨진 날 개미는 참지 않았다. 제발 공매도 좀 막아 해서 한투현이 오늘 또 공매도 금지 집회를 했던 사항이었죠. 외인과 기관은 귀족이고 개인 투자자는 천민이냐. 금융위는 차별을 철폐하라.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일 개인 투자자 10여 명이 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네, 한투현 부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네, 정부 종합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정시안정대책 즉각 발표 및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투현에서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왜 이 무더위에 주식 투자자가 금융위 앞에까지 와서 함성을 지르겠나? 요새 주식시장이 얼마나 망가졌으면 여기를 집회를 하겠나.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나 폭락했는데도 그 어떤 조치도 없는 건 금융위가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고 개인 투자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이날 한투현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함께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 상한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변경을 해라. 외국인 기관의 담보 비율을 개인처럼 140%, 외국인 기관의 정거금 도입 법제와 공매도 총량제 도입 등에 대한 공매도 개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죠?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네, 금감원에서도 아까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무튼 오늘 2300선 깨지니까 네, 공매도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까 신용 비율에 대한 의무 해제 완화 뭐 그 정도 부분이고 그죠. 그냥 불법 공매도 서로 뭐 특별 점검을 하겠다 그 정도 부분이죠. 조금 더 빠진다고 하면 뭐 정권 안정 펀드 뭐 이전 정부에 했던 그게 나오겠고 그죠. 최후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부분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겠죠. 네, 아무튼 뭐 전체 시장 면에서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어려운 장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삼형제는 그죠. 이번 한 주 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네. 여하튼 네, 힘든 또 한 주가 지나갔고 뭐 다음 주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듯 합니다. 아무튼 뭐 일부 또 전문가들은 한 7월 초가 조금 지나면 네, 베어마켓 쪽에서 랠리장이 이제부터 조금씩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베어마켓에서 랠리장 조금씩 해서 뭐 연말에 한 2600이나 한 2800까지 조금 갈 수 있는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7월달 FOMC 회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뭔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 부분을 조금 누그러진다는 그런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변동성 자체는 좀 커지겠죠. 하락 가능성도 더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아무튼 인플레이션 좀 지표가 좀 완화된다라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조금 말 그대로 뭐 베어 마켓에서 랠리장 뭐 약간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네, 이번 한 주들 또 다들 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